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70을 넘기고 나서야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를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고 다만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게 만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80을 넘긴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신 7가지 후회와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별 탈 없이 살았고 조금 피곤하면 쉬면 낫고 특별한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한두 가지 병이 겹치면서 일상이 무너질 때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조금만 더 운동을 했더라면, 잠을 더 잘 챙겼더라면, 식습관을 조심했더라면 지금의 불편함과 고통은 없었을 텐데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라도 바꾸면 삶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환절기나 계절 변화에 따라 민감해지는 몸을 스스로 느낄 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매일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습관은 신장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마다 숙면을 취하는 것 역시 피로 회복뿐 아니라 심장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 관련 후회에서 언급하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고기를 피하거나 계란을 꺼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약해진 걸 느끼게 되죠. 이럴 땐 근육을 만들기 위한 식습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숟가락 하나 정도 분량의 단백질 음식이라도 매 끼니마다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간단한 암산을 반복해 보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줍니다. 뇌는 우리가 쓰지 않으면 더 빠르게 늙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새롭고 낯선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건강했던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이자 기회였던 거고 지금 이 순간 그 축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정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가장 안타까워하시죠. 물론 그 시기에는 일하느라 여유가 없었고 가족을 위해 벌어야 했으니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녀들은 다 자라 독립하게 되고 부모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지나간 시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하던 기억, 식탁에 둘러앉아 나눴던 웃음소리, 별일 아닌 일로 다투고 화해했던 장면들이요. 그런데 그 기억 속에 너무 많은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빈자리가 후회로 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어도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과의 시간을 다시 쌓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쁜 자녀를 원망하기보다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누군가가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사랑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내는지가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후회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판단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돈이 얼마나 무섭게 줄어드는지를 실감하게 된다고들 하십니다. 퇴직금이 얼마였든 자산이 얼마였든 간에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돕느라 과도하게 지출하면 결국 자신이 가장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 후 첫 몇 년간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데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이후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생활, 자녀 결혼 등으로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5년도 안 돼 통장이 텅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35년이 노후 자금의 골든 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에 가장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비상금 등으로 분리해두면 어느 부분에 돈이 새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산의 일부는 일정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금융 상품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소규모 부동산이 그 예입니다. 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계획성 있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내가 돈을 삶의 도구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불안 없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후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고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고요. 아플 땐 약이 있고 병원도 있지만 외로울 땐 누구도 쉽게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친구는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고독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고독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외로움은 심장질환, 뇌 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운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 몸은 마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반응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며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고독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고독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뤄나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고독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서로가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교류나 전화통화, 짧은 안부 인사도 소중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소모임이나 동호회에 꾸준히 나가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 후회입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이고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마저 불편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고 나니 정작 본인은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마음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내 노후를 든든히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는 따뜻하게 이어가되 경제적인 지원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공감해 주는 것과 실제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자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때론 자녀의 실패를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아픈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길을 스스로 이겨내는 과정이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이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마음에 부담이 없고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6번째 후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젊을 땐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 애써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가족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은 공허하고 얻은 만큼 잃은 것도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자잘하고 소소한 행복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순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눈 기억,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던 평화로운 시간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삶은 마음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하루에 감사한 일을 한두 가지씩 적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행복감은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태도를 넘어서 몸과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결국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7번째 후회입니다. 목적의식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은퇴하고 난 뒤 직장을 떠나고 나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할 일이 없고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구도 내 의견을 묻지 않을 때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마음도 병들고 몸도 따라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단절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 아파트 정원을 가꾸는 일, 또는 손재주를 살려 소품을 만들어 보는 일도 모두 소중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 일들이 작아 보여도 내 하루를 기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삶의 목적은 꼭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만의 목적을 다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에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일을 삶의 일과로 삼기도 합니다. 누구는 버려진 나무를 주워다 조각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며 그 시절의 추억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나는 아직 살아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또는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목적 없는 하루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스스로 이유를 부여하고 꾸준히 해내면 그것은 곧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이고 그만큼 각자의 방식대로 인생의 후반기를 채워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간 삶에 연연하기보다 오늘 내가 어떤 의미를 담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빛나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7가지 후회를 되짚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오늘부터 산책을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는 먼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볼 수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책상 위에 오래된 노트 하나를 펴고 삶의 목적을 새로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발판 삼아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값진 배움이 됩니다. 오히려 후회를 통해 배운 지혜가 있어야만 남은 시간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바꿔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내 몸을 돌보고, 지금부터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부터 돈을 계획하고, 지금부터 외로움에 대처하고, 지금부터 내 노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낄수록 더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두고서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지만 정작 삶을 지탱하는 건 새로운 시도입니다. 작더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겁니다. 매일 마시던 음료 대신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고, 밤마다 눕기 전 스트레칭을 3분만 해보는 것,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대화를 가족에게 먼저 건네보는 것. 그렇게 사소한 실천이 쌓여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기적인 열정보다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우리를 바꿉니다. 치매를 막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식습관도 어느 날 하루 잘 먹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실천이 당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몸이, 마음이,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삶 전체가 그 변화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더라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 괜한 걱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 삶은 오직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땐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고,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무언가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만의 삶에 분명히 따뜻한 물결처럼 번져 나갈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에도요. 삶의 전환점은 크게 다가오는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날에 사소한 결심 하나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마시는 물 한 잔,
창밖을 바라보며 들이마시는 공기의 감촉,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마음.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들이 삶의 전체 방향을 서서히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몇 가지 습관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놀라운 영향을 주곤 합니다. 걷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음식의 간을 조금 줄이는 것, 밤에 깊이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면역력을 지키고 심장과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삶의 뿌리는 그런 평범한 행동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여겨질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일,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일, 배우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대화를 시작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보다 인간답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표현을 줄이게 되지만 표현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행동으로 그 감정을 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많아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것이 돈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돈을 도구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돈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지키는 돈과 움직이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키는 돈은 절대 손대지 않아야 할 노후의 안전장치이고 움직이는 돈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심리적인 불안이 커지고 계획이 흔들리게 됩니다. 돈이란 본래 수단이 되어야 할 존재인데 어느새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 자체로 큰 후회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힘들 땐 많은 분들이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몸까지 따라 아프게 됩니다. 노년기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역할의 상실, 외로움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땐 작고 사소한 취미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쁜 찻잔을 모으거나 매일 손글씨를 써보거나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활동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되찾게 해줍니다. 또 자신을 칭찬해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삶의 마무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삶을 잘 정리해 나가는 자세는 오히려 지금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을 더 진하게 살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앨범 정리를 하고 어떤 이는 가족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써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고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엔 후회보다 평안이 깃듭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의미 없는 바쁨에 휘둘리며 살 것인지, 스스로 가치를 느끼는 하루하루를 채워갈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는 어제의 기억일 뿐이고 변화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그 변화가 모이고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할 날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를 때가 있죠. 그 질문은 때로는 불안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이런 질문은 더욱 깊어지고 진지해집니다. 젊을 땐 생각조차 못했던 인생의 의미나 시간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삶은 여전히 지금도 나의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에 머무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 후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후회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지혜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했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한 끼 식사, 어제보다 한 번 더 웃는 얼굴, 어제보다 한마디 더 따뜻한 말. 이 모든 것이 곧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작업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삶의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고 답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고마웠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를 웃게 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살이 되었든 어떤 일을 했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줄이는 삶을 고민할 때입니다. 가진 것을 더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덜어내는 삶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물건을 줄이고 걱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서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만큼 소중한 것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훨씬 건강하고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울수록 삶은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그 짐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후회, 분노, 비교심 같은 것들이 마음에 쌓이고 쌓여 결국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니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게 변화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아주 작은 용기라도 괜찮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을 다르게 만들고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무엇이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체력도 꿈도 인간관계도 서서히 접어야 한다는 식의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는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 글을 써보고 싶던 꿈, 사람들과 진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던 마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긋하게 온전히 나를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삶의 절정이 꼭 젊은 시절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진정한 무게와 아름다움은 오히려 나이가 들며 완성되어 갑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내가 그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품격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느리고 조용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 잘 돌보아야 합니다. 몸을 위한 생활 습관만큼이나 마음을 위한 습관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라앉힐 줄 아는 것. 이런 마음 습관이 결국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고 관계도 부드럽게 이어주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년기의 삶이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존재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진짜 나로 돌아와 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 보면 의외로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의 경험이 소중한 지혜가 되고 우리는 그들의 신선한 시각에서 삶의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는 하루의 시간 사용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나누어 쓰는 훈련을 하면 하루가 훨씬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몸을 깨우는 산책과 간단한 스트레칭, 낮엔 독서나 손을 쓰는 작업, 오후엔 이웃과의 교류나 취미 활동, 저녁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안정되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자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녀에게 내가 걸어온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글이나 사진으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소중한 가교가 됩니다. 삶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진짜 의미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나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고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만족의 기록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마음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건 결국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중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며 그 시간의 밀도는 내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의지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지만 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이 바뀌고 그 내일들이 모여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8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 조금 더 나를 소중히 대할 걸. 이런 말들은 후회인 동시에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입니다. 그 말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뜻을 지금부터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의미 있는 삶은 언제든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옵니다.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전체 삶의 리듬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는 방식, 사람과 마주하는 태도, 삶을 해석하는 시선 하나만 바꿔도 삶의 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후회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를 위한 지도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 것,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할 것, 돈을 계획적으로 다룰 것, 고독을 받아들이고 다스릴 것, 자녀에 대한 지나친 희생은 지양할 것, 물질보다 존재에 집중할 것, 삶의 목적을 잃지 말 것. 이 7가지는 단지 어르신들만의 후회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지침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일생을 잘 사는 것이고 오늘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평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후회를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삶, 그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삶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자녀가 잘 됐고 누구는 돈을 많이 모았고 누구는 건강하다는 기준으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정답을 찾는 시험지가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캔버스입니다. 남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며 내가 느끼는 행복이 곧 내 삶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고단했더라도 앞으로 걸어갈 길은 충분히 따뜻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지치더라도 여전히 삶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보세요. 다시 걷고 다시 듣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영화보다 깊고 진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가족과 이웃,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부디 그 삶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시고 더 깊이 들여다봐 주세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보다는 변화로,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으로,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환하게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